얼마 전 사채를 빌려 돈 사고를 냈던 은호 동생 강호. 엄마와 은호에게 혼이 났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지강호는 또 다른 꾀임에 빠졌습니다. 2천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해서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와 은행 통장을 찾으려고 을 뒤지게 됩니다. 그때 강호는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본 강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은호의 이름 옆에 적힌 친양자 표시를 본 순간 그동안 품어왔던 의심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 동사무소로 향한 강호는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서류상에서 확인된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지은호는 분명히 입양된 아이였고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창구에서 서류를 받아든 강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받았던 모든 차별 대우가 한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했습니다. 분노를 삭히지 못한 강호는 은호가 일하는 카페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게 고개 응대를 하고 있는 은호를 보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친자인 나보다 은호를 더 아끼고 인정해주던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며 그동안 자신이 차별받아왔다는 생각에 억울했습니다. 야, 지은호! 강호가 카페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놀란 은호가 다가오자 강호는 거침없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친딸 아니잖아. 내가 친동생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잘난 척 갑질한 거야. 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강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강호에게 집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널기 나간 채 말끝을 흐립니다. 바로 그때 지혁과 성재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강호의 큰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강호를 진정시키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여기 누나가 일하는 곳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혁의 한마디에 당신들은 뭐야? 내가 지은호 생각을 왜 해야 해? 하며 강호가 이성을 잃은 듯 항변합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성재도 차분한 목소리로 강호를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밖에서 얘기합시다. 하며 지혁과 성재는 강제로 강호를 끌고 나왔습니다. 지혁과 성재의 눈빛에는 이미 대강의 사연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고아원에서 동아리 봉사활동을 했던 지혁과 성재는 봉사활동 중 몰래 둘이서 뒷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때 우연히 은호가 고아원 원장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혁과 성재 모두 은호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은호 앞에서는 지금껏 모른 척 해왔던 것입니다. 고급 응접실에서 고성이와 성재 아버지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야망이 가득한 고성이는 남편인 성재 아버지에게 사업 확장 관련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왔고 남편에게 내가 내세울 게 너무 없잖아요 라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고성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업가인 성재 아버지는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무것도 못 먹는 법 이라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웃으며 사업가로서의 조언을 해줍니다. 사업 확장에만 치중해오던 고성이의 마음속에는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생겼습니다. 은호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든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모성애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이제 어떻게 은호에게 접근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은호가 정말 자신의 친딸이라면 25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모녀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은호가 받을 충격도 고려해야 했고 지금까지 은호를 키워준 양부모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우선 은호 곁에서 천천히 모녀의 정을 쌓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실을 털어놓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은호의 인생에 스며들어가면서 진짜 엄마로서의 역할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밝힐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숨긴 채 그림자처럼 은호를 지켜볼 것인지 고민하며 은호에게 일부러 인테리어 디자인과 공사를 의뢰해 접근한 것입니다. 고성이가 그동안 은호를 관찰해온 결과 너무 착하고 정직하고 희생만 하는 은호의 모든 것이 답답합니다. 은호를 고아원에 맡겼던 자신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아직 힘들게 살아가는 친딸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
고성이는 밤마다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자신의 사업을 은호가 이어가 주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은호의 성격, 외모, 모든 걸 고성이의 스타일로 바꾸고 싶습니다. 마치 성재의 여동생 영나가 고성이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디가드 겸 기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완은 최근 성재의 여동생 영나의 행동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성이는 영나를 무척 아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나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제도 영나가 대학원 과제로 그림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고성이가 갑자기 영나야, 오늘은 그림 그리지 말고 마사지 받으러 지금 가도록 해야 하고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영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영나가 혼자 조용히 그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엄마인 고성이가 갑자기 전화가 왔고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점심 같이 먹고 싶다고 해. 지금 당장이라고 시켰습니다. 영나는 왜 갑자기 그래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바로 알겠어요.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는 영나가 대학원 수업에서 돌아오자마자 오늘은 캔버스 작업 말고 수채화 연습해. 엄마가 새로운 물감 사뒀어라며 영나의 작업 계획을 바꿔버렸습니다. 영나는 캔버스 작업이 더 중요한 과제였지만 그렇다고 반대 의견을 표현한 적도 없었습니다. 지완이 보기에 영나는 마치 어머니의 예쁜 인형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사람들 앞에서 영나를 사랑스러워하면서도 영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나에게는 연락하는 친구도 없었고 학교에서도 수업을 마치자마자 학교를 빠져나왔으며 오직 어머니의 말에만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는 어머니의 말에 왜라고 질문을 안 해? 안 답답하니? 지완이 물었습니다. 영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지완에게 참견당하는 게 자존심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혼자가 아닌 나를 챙겨주는 친구가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완은 영나가 좀 더 자신의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고성이의 이런 관심과 사랑이 분명 영나를 숨막히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강호가 카페를 찾아와 친누나가 아니지 않냐고 충격적인 사실을 퍼뜨린 후 은호는 더욱 자신을 혹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은 동생 강호만 몰랐던 것이었지만 은호에게는 양부모님들이 친부모 이상의 존재였고 사고만 치는 하나뿐인 남동생의 뒤처리를 해주는 든든한 누나 역할을 하며 강호에게는 친동생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은호는 갑자기 코피를 훔치며 힘겹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와 과로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었지만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다음 날 지역은 평소보다 현장에 더 일찍 출근한 은호를 보고 속으로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강호의 폭로 이후 은호가 더욱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위로를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지역이 정말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는 비즈니스 관계임을 상기시키기라도 하듯이 코디네이터는 시작과 마감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라고 딱딱하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차가운 대답을 듣고는 걱정했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던 일에 집중했습니다. 최근 은호 주변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가 과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은근히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야근할 때는 피로회복제를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성재 역시 은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은호를 웃게 하려고 농담을 하거나 카페 매출을 올려주려고 커피와 베이커리 구입을 자처했습니다. 늦은 시간 퇴근할 때도 성재가 기다렸다가 같은 방향이라며 태워주려 하자 지역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재 저 자식 은호 남친이야. 뭐야? 지역은 성재와 은호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내심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재 역시 다시 은호가 지역에게 갖고 있던 좋은 감정이 되살아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화려한 날들 11화 예고편 어떠셨나요?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은호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은호는 물론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히 요동치고 있어요. 특히 고성희의 복잡한 심경이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자신이 고아원에 맡겼던 딸을 2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상황. 과연 고성희는 은호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진실을 털어놓을까요? 아니면 계속 숨긴 채 그림자처럼 지켜볼까요? 그리고 지혁과 성재, 이 둘이 이미 은호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대학 시절 고아원 봉사활동에서 우연히 알게 된 비밀을 지금까지 숨겨왔다니.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은호를 어떻게 도와줄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영라와 엄마 고성희와의 관계에서 엄마에게 완전히 조종당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은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하는 영라의 모습에서도 의문이 많아집니다. 더욱 흥미진진해진 화려한 날들 예고편. 드라마 올해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